밤늦게 또 열심히 공부하러 모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가 금방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반응해주고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의사입니다. 이제 가정학과 전문인데 의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이자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이 더 많이 좋아지도록 이제 개선해 줘야 되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환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 환자분들의 진료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진료가 시작된다고 하죠. 그분들이 들어올 때 얼굴 표정, 그다음에 걸음걸이, 그다음에 들어올 때 에너지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에너지를 이제 잘 보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 이제 말로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그 몸으로 보내는 어떤 그런 신호를 잘 이해하고 이렇게 분석하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00세 건강 시대를 잘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소리인데 내 몸이 보내는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그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 몸이 보내는 소리를 잘 듣는 사람들은 이 100세 시대의 어떤 건강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자기 몸의 어떤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이 몸의 소리 잘 못 들을까? 첫 번째 생각해 보면 건강에 대해서 크게 이제 우선순위, 가치관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건강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로 생각하고 가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건강의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면 건강 우리 몸이 보낸 소리를 못 듣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오묘한 부분이긴 한데요. 내가 이제 나의 생활 습관이 약간 어떤 중독적인 성향 그러니까 뭐 어떤 탄수화물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중독적인 성향에 좀 이렇게 집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 몸이 많이 오염이 됐다. 자, 우리 몸에 이제 오염을 이제 만성염증이라고 하잖아요. 자, 만성염증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리 쪽에 보낸 신호를 계속해서 차단하게 됩니다. 더불어 또 중요한 게 잔병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잔병이 많다 보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내 몸이 보내는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착각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기존 증상하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이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제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면서 내 몸이 보낸 소리 잘 듣는 법. 저는 이거를 이제 바디 사인 메디슨, 바디 사인 헬스케어. 그러니까 내 몸이 보내는 사인, 바디 사인 헬스케어, 건강 관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바디 사인 스페셜리스트가 되겠다. 내가 적어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제 잘 들을 수 있으면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또 놓치고 있는 건강 신호들을 또 조언해 줄 수 있는 또 눈이 좀 깨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눈, 혀, 피부. 이제 밖으로 드러난 부분이죠. 눈. 그다음에 혀, 그다음 피부가 알려주는 골든 바디 사인. 자, 제가 이제 바디 사인이라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통용되는 단위인데 이 골든을 붙인 이유는 아마 골든 붙이니까 우리 리더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을 겁니다. 골든 타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골든 타임은 우리가 어떤 치명적인 어떤 병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되었을 때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어떤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되돌이킬 수 없는 건강에 손상을 입지만 그 시간 안에 내 몸이 보내는 소리를 잘 듣고 잘 대처하시면 내 몸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골든 바디 사인은 우리 몸은 바디 사인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골든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면 그 시간이 그거야말로 골든 황금 같은 내 몸의 신호가 된다. 약간 그런 어떤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사인이 보내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안아서 그 바디 사인을 황금처럼 소중한 우리 몸의 어떤 신호도 만들자. 그게 바로 골든 바디 사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바디 사인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질병에 대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치명적인 질병은 우리 생명 위협하는 질병이죠. 급성령 치명 질환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일 겁니다. 지연형 치명 질환은 서서히 어떻게 보면 진행되는 질환이죠. 암이나 치매 같은 질환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리더님들에게 강의하면서 굉장히 강조한 단어 부분인데요. 이 병들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굉장히 빠르고 서서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병들의 씨앗은 적어도 이제 3, 40년, 수십 년 전부터 서서히 이렇게 자라나온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병들을 충분히 방어하고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 잘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현대의학 기술의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플러스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치유하는 것은 본인의 회복력이거든요. 회복력을 기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질병은 없다. 갑자기 발병하거나 발견하거나 증상이 나타날 뿐이다. 자, 다시 말하면 심근경색에는 뇌졸중도 혈관 나이가 10대 때부터 노화하기 시작하는데 이 노화의 어떤 속도, 노화의 심각성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서 100세까지 사는 동안 혈관 질환 없이 치명적인 혈관 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대동맥 파열 이런 질환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노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40대 50대가 되면 이런 질병들의 위험을 피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바로 급작스럽게 발병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질병의 씨앗은 혈관이 노화하기 시작하는 10대 때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도 마찬가지고 치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서서히 자라다가 어느 순간 발현할 뿐이다. 암도 마찬가지죠. 3, 40년 전부터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계속 면역세포와 싸우다가 결국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한 힘이 약해지면서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넘어서게 되면 암이 되는데 그런 과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해서 그날 발견하거나 우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이게 진행된 상태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은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질환들은 서서히 우리 몸속에서 자라고 있고 이것들이 질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하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건강력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골든 바디 사인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까먹거나 이제 어 그냥 무심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내 건강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내 몸의 소리를 미리 조기에 이제 듣게 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아차 하고 그거를 교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아야 되죠. 내 몸이 보내는 바디 사인이 무엇인지. 두 번째, 나타난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아니면 매주 적어도 이제 매주 한 달에 한 번씩은 들여다보면서 내 몸의 어떤 소리 듣는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내 몸 대화라고 하거든요. 내 몸과 이제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잘 해석해서 필요하다면 본인이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면 의료적인 도움을 받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건강은 연속이다. 압도적 건강과 그리고 치명적 어떤 질병의 끝에 어떤 이 스펙트럼이 있다면 우리 리더님들이 이게 압도적으로 건강하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건강의 힘을 올려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정진, 건강 개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질병을
조기에 이제 발견하고 예방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건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있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우리를 갑자기 상실하게 만드는 건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건강이 보낸 소리를 듣지 않고 개선하지 않았을 때 건강을 한번 상실되면 다시 되돌이키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든다는 거죠. 그만큼 냉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은 뿌리만큼 거둔다. 반드시 이제 명심하시고요. 자, 자, 여기 있다고 하면 항상 이렇게 우리가 더 건강한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 몸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되는데, 현대학적으로 검사하죠. 혈액 검사를 하고 건강검진하고 질병을 발견하고 수치를 해석하고 플러스 알파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건데, 내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은 내 몸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겁니다. 골든타임. 나를 살리는 절체절명의 시간인데, 골든타임을 피하려면 골든 사인에 주목해서 골든 타임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문제 소위 자체를 초기에 봉쇄하시고요. 내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 질환의 대부분 역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 전조 증상을 대부분 이제 건강 승리자들은 그 전조 증상을 잘 미리 캐치해서 자기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죠. 미리 각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전조 증상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골든 타임이라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르기 전에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에게 전조 증상, 바디 사인은 내 생명을 살리는 골든 사인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아, 이런 사인이 나타나는데 너무 무시하신 분들이 좀 많고, 그래서 좀 이걸 알리자 하면서 책을 한번 한 10년 전에 썼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어떤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나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내 몸의 소리, 골든 사인에 귀를 기울이라. 자, 골든타임은 내 몸이 끊임없이 보내는 신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내 건강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료의 모든 시작은 시즌이거든요. 시즌. 그러니까 제가 딱 환자분들 볼 때는 그 환자분들을 전체적으로 딱 보면서 진료를 처음에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타인이잖아요. 그럼 타인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다 보면 뭔가 어느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에 대해서 항상 이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잘해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뭔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너 피곤해 보여? 너 아파 보여? 우울해 보인다? 살이 왜 이리 쪘니? 최근에? 너 부쩍 늙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게,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이제 비아냥거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한번 귀를 이제 기울여야 되는 소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40이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의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이가 40이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건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은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내가 과연 내 건강을 잘 돌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쩍 이제 뭔가 안 좋은 어떤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건강은 너무 무서운 거기 때문에 회피하기가 쉽거든요. 회피하다 보면 문제가 돼요.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문득문득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이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못하면 이렇게 늙는다.
그런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일란성 상등이에요. 부모로부터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상등이죠. 그런데 한날 한시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명은 극명한 노안이고 한 명은 극명한 동안이죠. 이런 연구를 덴마크 남부대학의 카레 크리스텐센 교수가 이렇게 수십 명의 이제 일란 쌍둥이를 모아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관찰한 목적은 그거예요. 딱 심사위원들 이제 의사들이겠죠. 누가 노안이냐, 누가 동안이냐를 판단하게 하면 누가 봐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앞으로 십수년 동안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질병에 걸리고 혹여나 얼마나 더 빨리 사망하고 놀랄만한 뭐 아니 당연한 연구 결과였겠죠. 왼쪽처럼 이렇게 동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질병에 걸리는 확률이 없었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들은 수명도 굉장히 단축되었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확률도 올라갔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는가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제 얼굴에 나타났고 이 얼굴에 나타난 것은 그 사람의 생체 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몸의 건강은 나의 몸으로 끊임없이 발현된다. 그걸 이제 외하라고 합니다. 밖으로 드러난다. 내재적 건강은 끊임없이 밖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바디 사인의 중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신봉하지는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신봉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정확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되면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많은 이제 바디 사인들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좀 추려낸 것이니까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의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을 먼저 본다고 했는데요. 눈은 우리 몸의 창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눈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문제들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자, 뇌 일부가 도출한 신체 조직으로 눈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보고 되게 안과 의사들이 눈을 보고 뇌의 질환, 뇌압이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죠. 특히 눈은 얼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 눈이 피곤하다. 그런 부분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눈은 우리 몸의 창이다. 우리 건강의 창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은 이 눈으로 다른 사물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눈을 바라보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몸 안의 건강을 본다. 이렇게 한 번쯤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갑상선 기능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오면 눈이 돌출이 돼요. 이 뒤쪽에. 그래서 아주 뭐 드문 병이 아니죠. 갑상 기능 항진증 굉장히 많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떨리고 체중이 감소되고 살이 빠지죠. 더위를 못 참고 맥이 굉장히 빨리 뜁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본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린 줄 모르고 굉장히 어떤 시점을 보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인 줄 알고 이렇게 땀이 많이 나고 이렇게 땀이 많이 나고 막 손발이 떨리고 막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방치했다가 눈이 점점 이제 좀 붓는 것 같으니까 왔는데 검사를 해보면 갑상선 기능 한질증인 경우가 있죠. 눈의 형태가 보십시오. 돌출한 눈은 갑상 기능 한질증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눈 주위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눈꺼풀, 특히 눈꺼풀 부분은 우리 몸의 피부 중에서 가장 얇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부종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부종하면 병적 부종, 몸이 붓는 거죠. 몸이 붓는 거는 병적 부종이 있어요. 심장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거나 그다음에 간이 좋지 않거나 갑상선이 좋지 않거나 그럴 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병적 부종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병적 부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 중에서 9명은 대부분 생리적 부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생리적 부종. 물론 이제 너무 이렇게 걱정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지만 이전에 붙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생리적 부종이 생겼다. 뭐 우리 리님 흔히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분명히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 세포 내과 세포 외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는 게 맞죠. 자, 그런 부분이 누적이 되면 결국 심장이나 폐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붓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과도하게 걱정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셔도 어떠한 이야기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심장 검사해보고, 간을 검사해보고, 콩팥 검사해보고, 그 다음에 갑상 검사해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지나친 병일까봐 걱정을 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뭔가 순환의 문제가 있고, 세포 내과 외액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써놨죠. 부종은 우리 몸의 책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꺼풀이 심하게 부어 있다면 급성신장염, 당뇨성 신장질환 등이 염려되는 콩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 반드시 열심히 해보셔야 되고요. 자, 이럴 때는 발 쪽에도 퉁퉁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눌러보면 이게 움푹 들어가가지고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 이거를 함요 부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인 이렇게 부종 같으면 딱 누르면 3초 이내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피부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고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뭔가 부종이 병적인 상태를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발목에 이렇게 발목 부분을 눌러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병적인 부종하고 생리적 부종은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병적 부종은 하루 종일 부어 있습니다. 생리적 부종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심하고 활동을 하면 깔아앉아요. 그러다가 저녁에 또 굉장히 이제 활동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또 붓고. 그러니까 붓기에 이제 높낮이가 있다는 거죠. 부었다 안 부었다 그러면 생리적 부종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눈을 보게 되면 눈꺼풀이 보내는 신호 이것도 잘 보셔야죠. 한쪽 눈꺼풀이 갑자기 힘을 잃고 늘어질 경우에는 얼굴신경마비일 수 있지만 우리 뇌졸중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뇌졸중 문제가 있으면 눈꺼풀 한쪽만 이렇게 힘을 잃고 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손발의 한쪽에 힘이 떨어진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지만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마일드하게 오면 이렇게 한쪽에 어떤 얼굴 신경의 어떤 마비로만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굴을 보시고 신경마비가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양쪽 눈꺼풀이 다 늘어진다면 이건 뭐 심각한 문제겠죠. 중증 건물염, 파킨슨병 등을 염려해 보아야 됩니다. 그 눈꺼풀의 이상 떨림, 그러니까 안경련인데 최근 들어서 눈꺼풀이 떨리신다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대부분은 열대야로 인해서 컨디션 조절이 안 되거나 수분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떨린다고 하면 대부분은 안면 경련으로 전해질 이상일 수가 있지만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뇌질환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결막. 의외로 이제 이 결막은 우리 몸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혈액의 어떤 부분에 가장 잘 반영하는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정도씩은 이 결막을 좀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막이 충혈되거나 이 결막은 눈꺼풀 이렇게 뒤집었을 때 나오는 부분이죠. 다래끼가 나고 안구가 건조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리 몸의 어떤 건강의 어떤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게 먼저 나타난 사진 보면 이 결막은 굉장히 창백합니다. 결막이 창백하다는 건 빈혈이라는 거예요. 자, 빈혈은 두 가지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빈혈이 생겼을 때는 암이거나 아니면 이제 영양 결핍, 특히 이제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궁 내막증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실혈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에 어떤 빈혈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뭐 암이나 이런 거는 그 병 자체로 굉장히 문제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 우리가 영양소 결핍 아니면 자궁내막증이나 이런 거를 월경 가다 이런 부분으로서 빈혈이 계속 진행하다 보면 심장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혈이 있게 되면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이 굉장히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빈혈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결막을 가끔 들여다보면서 지나치게 창백하다.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 빈혈이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먼저 보이는 이 사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우리 리더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눈의 흰자위가 탁하다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 노랗다고 그러면, 자, 눈의 흰자위가 노랗다.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 혈액 속에 빌리루빈이 높은 거죠.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간세포가 파괴되거나 아니면 담즙이 분비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 속에 빌리루빈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이 빌리루빈 자체가 우리 몸을 노랗게 만듭니다. 피부에 이미 노랗게 나타날 정도면 이건 굉장히 진행이 된 부분이죠. 근데 눈 부분에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눈 부분에 황달이 있다. 그래서 노란색이 나타난다면 첫 번째, 간이나 담낭이나 췌장 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하얀색과 이제 노란색이 약간 중간이다. 근데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몸의 간의 이제 해독 능력, 황산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럴 때는 혈액 검사에서 GTP를 좀 보는 게 좋습니다. OTPT 말고 또 GTP라는 게 있는데 GTP가 올라가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 독소가 많으면서 우리 몸에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소모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눈의 흰자위가 탁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염증 수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흰자위는 우리 몸의 해독 능력, 즉 독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능력이 드러나는 것으로 흰자위가 맑지 못하고 허리거나 탁하다면 이런 능력이 저하되어 있음을 조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문제는 뭐냐면 저는 환자를 이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눈이 좀 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자위가 흰자위가 맑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만성염증이 있거나 황산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이죠. 자,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게 흰자위가 맑았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탁해지고 있다면 우리 몸에서 뭔가 그만큼 염증이나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 몸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셀카를 찍는다고 하는데 셀카를 찍으면서 우리 몸의 중요한 부위들을 좀 찍어 놓는 것도 이전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이 눈꺼풀 이 안쪽에 보면 눈꺼풀 안쪽에 노랗게 이렇게 뭐냐 우들두들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심한 분들도 있지만 조금씩 이렇게 노란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눈꺼풀을 보시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콜레스테롤 사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내에 콜레스테롤 양이 많아지면 눈꺼풀에 노란색 사막이 생기거나 각막 주변에 보면 하얀 띠가 생긴다. 자, 하얀 띠가 생기는 것 정도는 눈꺼풀을 좀 보시고, 자, 눈꺼풀을 보시고, 눈꺼풀에 이렇게 이전에 비해서 약간 노란색 사마귀 같은 것들이 우둘 생기고 있다. 아니면 각막을 봤을 때 각막 바깥으로 하얀색 띠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서 혈관에 동맥경화나 고지혈증이 생기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은 몸의 창이라고 했죠. 자, 우리 눈을 보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 독소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눈이 제일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은 저는 이제 간, 장, 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눈이 맑지 못하다 그러면 항산화 요소를 이렇게 늘려준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전체적인 효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됩니다. 특히 이럴 때는 간의 어떤 해독 기능, 간의 소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간에서 활동하는 글루타치온을 좀 부담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항산화효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물성 영양소가
마이크로바이옴도 도와주면서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의 부담도 줄여주기 때문에 식물성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섭취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최근에 좀 맑지 못하다. 항산화 영양소를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챙기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을 통해서는 입은 이제 말을 한다고 그러죠. 입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 다시 이야기한다면 입이 우리 몸에 있는 이상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 준다. 자, 우리가 혀를 가지고 말을 하지만 혀는 우리 몸을 말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혀는 혈관과 신경의 집적체입니다. 그리고 혀는 외부와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죠. 그리고 혀는 외부로 드러난 내부의 장기, 장이 밖으로 드러난, 아니 장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혀에 하얀 백태나 이런 것들이 끼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면역력 저하 상태입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건데요. 그래서 설태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태 생기면 닦아내야 되잖아요. 닦아내기에 앞서서 설태의 모양을 좀 보시라는 거죠. 색깔을 보시라는 거죠. 흰색, 누른색, 옅은 갈색, 갈색, 진갈색, 흑색 순으로 진해질수록 몸속에 더 많은 노폐물이 쌓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까만 설태가 있다. 그러면 항생제를 과다하게 복용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설태의 색깔이 노란색에서 까만색으로 변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누런 설태 같은 거, 설태가 이제 누렇다 그러면 가식으로 인한 변비나 발열, 열에 의해서 혈중의 노폐물이 혀 표면을 비롯해 땀이나 소변 등으로 완벽하게 이제 왕성하게 많이 이제 배출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누런 설태가 있다면 내가 현재 이제 이런 어떤 몸에 어떤 이상 부분이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설태가 회백색이다. 그랬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좀 피곤한 상태, 영양이 부족하거나 영양소의 섭취가 좋지 못하면서 빈혈이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아까 빈혈 말씀을 드리다가 조금 넘어갔는데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면 정상이지만 MCV나 MCH라고 하는 빈혈 전 단계에서 보이는 이제 아주 미세한 어떤 수치에서 이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대체로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영양소 불균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지 않고 채소의 섭취량이 적거나 자, 항산화 영양소의 섭취가 적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항상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태가 갑자기 갈색으로 변하고 있다면 위장의 이상 신호, 특히 위염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안갈색인 경우에는 혹시 위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자라고 있을 수 있으니까 내시경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태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색깔이 밝은 색이면서 이전에 비해 좀 많아지고 있다. 영양소의 어떤 불균형, 가로하고 있는 증거일 수 있는데 색깔이 점점 진해진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몸에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까 설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혀를 내밀어서 코 쪽 방향으로 들어서 혀 뒷면을 보면 자, 여기 혀 아래쪽에 두 줄기 정맥이 있거든요. 근데 두 줄기 정맥이 짙은 보라색으로 기이하게 부어 있는 경우에는 심장으로 왜냐하면 우리 머리 쪽에서 혈액이 내려갈 때 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심장에서 피를 받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심부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혀 아래쪽에 있는 두줄기 정맥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도드라지지가 않는데요. 지금 보시기 조금 힘들 거고 나중에 거울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루에 한 번씩 혀를 쭉 내밀어 관찰을 해보십시오. 똑바로 잘 쭉 뻗어나갈 경우에는 건강한 상태인데
한쪽으로 치우친다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쪽 눈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혀가 곧바로 안 나간다는 거는 뭐 손에 힘이 떨어진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는 아주 명백한 뇌졸중보다는 약한 뇌졸중 신호이지만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초기에 이제 뇌졸중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혀를 뻗었을 때 뭔가 혀가 바로 뻗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내부에서 한부에서 약간씩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증거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혀를 보시면 여기가 붓고 가장자리에 홈이 이렇게 팍팍 파여 있으면 혀가 부은 거거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상태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 혀가 유독 이제 최근에 많이 갈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영양 결핍일 수도 있지만 저렇게 깊게 파이면서 갈라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면역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일 수도 있다. 그리고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 있으면 혀가 이렇게 밝고 밝다는 거는 혀가 뭐냐면 혀에 돌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빨간 혀로 변합니다. 이게 비타민 B12는 대표적인 이제 철분 영양소 중에 하나죠. 빈혈 중에 하나죠. 빈혈 중에. 그래서 밝고 빨간 혀. 그리고 혀가 지나치게 평평하다. 혀는 어느 정도 돌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평평해져 버리면 이건 비타민의 영양 결핍이라는 겁니다. 뭔가 본인의 영양소 결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적절한 어떤 돌기를 잘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근데 자,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님들이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어요? 들여다 봐야죠. 의사가 아닌 이상 하루에 한번 어쩌다 한번 딱 봐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혹 같은 게 하나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혀는 굉장히 다치기가 쉬운 조직이에요. 그렇죠. 또 회복도 굉장히 쉬운 조직입니다. 그래서 불룩 튀어나온 혹이 있다고 한다면 스트레스나 뭔가 이제 염증이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튀어나온 상태가 뭐 1, 2주가 지나도 가라앉지 않고 계속 튀어나와 있다면 혀에 뭔가 종기 같은 게 생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까맣고 갈색혈라는 것은 항생제를 복용하는 당뇨 환자에서 이게 뭐냐면 당뇨 환자는 이제 면역이 굉장히 취약해 있고 항생제를 먹다 보면 우리의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면역이 떨어진 양상이 이렇게 까만 이제 백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혀는 장이다. 그래서 혀에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혀에 이런 어떤 아주 깨끗하고 예쁜 혀가 아니고 갈라져 있다. 평평해 있다. 백태가 끼고 서태가 낀다. 서태가 좋지 못하다. 자, 어떻게 치료할 거냐?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원인들을 찾아서 치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하나를 치료하라고 한다면 저는 장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혀는 장이다. 장이 밖으로 드러난 장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시초의 입구가 혀이다. 그래서 혀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장을 고쳐야 된다. 장을 고치기 위해서는 오화를 말씀드리죠. 리무브. 우리 장이 싫어하는 것. 장량경을 악화시키는 음식물, 정제탄수화물, 고지방식기, 인스턴트 식품, 트랜스지방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유해균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 항생제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두 번째 R, 리플레이스, 소화효소를 넣어줘서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3단계는 우리 장내 환경에 맞는 유익균을 접종,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는 거가 되겠죠. 네 번째는 장점막이 생긴 여러 가지 어떤 염증을 제거해 주는 것, 글루타민, 아연, 오메가3, 비타민 D 같은 영양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5단계는 장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가장 중요한 집결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운동 관리, 식사 관리를 잘 해주는 리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단계, 나쁜 걸 제거하고 리무브. 2단계, 리플레이스, 소화효소를 통해서 소화효소를 대체해서 장을 도와주고. 3단계, 리이노큘레이터, 접종, 장의 유익균을 섭취를 해주고. 4단계, 장점막을 재생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피부. 피부는 이제 내 몸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보려면 피부를 봐라.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이제 피부의 어떤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제 뭐냐면, 자,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장이고 혈관이죠. 그렇지만 최전선에서 싸우는 게 또 피부입니다. 미세먼지, 자외선, 수많은 외부의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 같은 조직이 피부이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피부 수분 장벽이거든요. 수분 장벽, 스킨, 그러니까 피부의 수분 장벽, 피부의 워터 베리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체온 같은 이제 고온 다습할 때는 피부가 상하기가 되게 쉬워요. 특별하게 이제 수분 관리라든지 피부 관리에 관심을 조금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피부에는 이렇게 많은 모세혈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항상 주의 깊게 보고 만져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겨드랑이, 우리 몸에 접히는 부위에는 림프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림프절이 갑자기 이제 종창이 심하다고 한다면 우리 몸에 염증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림프절에 가보가 걸렸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안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몸에 굉장히 심각한 뭔가 염증성 질환, 암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이 스웨브를 잘 만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웨브는 유방으로부터 나가는 핵심적인 이제 이런 어떤 림프 조직들이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자가검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겨드랑이 통해서 겨드랑이의 통증, 림프질의 통증, 림프질의 종창 같은 게 없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그리고 부종도 굉장히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리 같은 부분을 또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다리 부분은 여기 이 부분 보이세요? 이게 여기 이게 발목 부분을 그래서 가끔 이렇게 유심하게 한 번씩 눌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발목 이제 바깥 부분 잠깐만. 그래서 발목 바깥 부분 같은 걸 눌러가지고 이게 움푹 파이는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에 여드름과 잦은 발진 같은 경우는 장 누수 증후군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장에 있는 염증이 우리 피부로 나왔을 때 얼굴에 이전에는 없던 여드름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잦은 발진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섭진과 건설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어떤 면역력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진 부분이 있고 이 만성염증이 밖으로 나타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분 관리, 스트레스 관리, 항산화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장누수 증후군의 피부 발진 환자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아무리 바르고 그래도 계속해서 피부에 뭔가 염증성 뽀르락지라든지 발진이 계속 생기시는 분들은 장 치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냐면요. 일단 장의 투과성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식이섬유, 유산균 어떤 섭취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피부 수분 장벽의 파괴를 막는 데는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메가3의 섭취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면 피부 쪽으로 이렇게 발진을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톱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우리 모발과 더불어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우리 몸의 피부 조직이죠. 그래서 손톱을 보다 보면 의외로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 몸의 어떤 건강상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이 거칠고 갑자기 지저분해졌다. 건성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거나 습진, 원형 탈모증 같은 그런 자가면역 질환일 수도 있다. 손톱이 잘 깨진다.
영양 결핍이죠. 근데 갑상선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에 갑자기 세로로 줄무늬가 생겼다. 노화의 징후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줄무늬가 생긴다. 극심한 피로입니다. 만성질환이나 신종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선 모양으로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패였다. 근선, 원형 탈모 같은 자가면역 질환일 수가 있고요. 손톱이 자꾸 벗겨진다. 빈혈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손톱을 보시면 이렇게 곤봉용으로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곤봉 모양으로 이렇게 이거 움푹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폐가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청색정의 어떤 징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톱의 모양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알던 손톱의 모양이 아니고 곤봉처럼 이렇게 휘었거나 아니면 스푼처럼 이렇게 움푹 파였거나 그런 거는 이제 영양소의 결핍이거나 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비타민, 간기능, 심장질환, 폐질환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톱이 또 색깔 변하는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질 당연히 이제 황색으로 변했다.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생제를 많이 복용해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푸른빛의 항색은 당뇨병의 시초일 수도 있습니다. 손톱이 그리고 누렇게 색깔이 변하고 있다면 호흡기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푸른색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청색증, 심장이나 폐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상수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증상일 수가 있고요. 흰색과 분홍색이 이렇게 같이 결합해 있으면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다 외우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님들한테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어떤 손톱에서 뭔가 이제 다른 식의 어떤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이게 의학적인 진찰을 반드시 받아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짚히는 영양의 어떤 밸런스의 파괴라든지 자가면역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밖으로 드러난 장기이다. 자, 우리 장기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피부도 이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또 소위 날씨를 보면 한 세 가지로 굉장히 저희들은 이제 공격당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다습하죠. 기후의 공격. 그 다음에 자외선의 공격.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공격. 이 부분들을 외부에서 다 받아 안고 있는 게 결국에는 우리 피부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방어막이자 제3의 이제 면역기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끊임없이 지켜주는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부 보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름철에 지나친 햇빛 노출, 에어컨 사용은 피부 탈수를 이렇게 악화시킬 수 있고 그럼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수분 섭취를 더 해주자. 그래서 여름철에는 물 1리터를 다른 계절보다 더 마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에어컨 쐬면서 이렇게 나는 에어컨 쐬면서 방 안에만 에어컨을 많이 쐬는 것도 우리 몸에 탈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장 기능 저하의 보이던 사인인데요. 자, 심장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아끼고 보호해야 될 거죠. 그래서 심장이 아프다. 심근경색의 어떤 진조가 나타난다. 그러기 전에 미리 이제 우리가 돌보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중대질환은 없다. 그렇다면 그 중대질환이 나타나기 전에 뭔가 미세한 어떤 전조증상들이 있는데 심장이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조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잖아요. 1분에 60회에서 100회를 24시간 365일 100년 동안 쉬지 않고 뛰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심장이 보내는 바디 사인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심장이 기능이 저하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필요합니다. 자, 다른 어떤 혈액 검사나 다른 어떤 이상에서 아무런 어떤 이상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이 다 겹쳐 있다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초음파를 해가지고 물론 이젝션 프레션이라고 하는 심박 박출량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심장 기능의 저하를 반드시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쉽게 지치고 피로하며 오래 일하지 못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몸에서 산소를 이만큼 요구하는데 심장에서 그만큼 보내주지 못한다는 거죠. 산소 부족 상태죠. 산소 부족 상태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최근에 갑자기 피곤해졌다. 심장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심장의 원인이 100% 아닐 수는 있지만 심장 기능이 도움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이 잘 돌려주면 심장은 휴식을 가집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활동 영역이 감소되었다. 이전에 비해서 똑같은 운동이나 활동을 해도 쉽게 피곤해지고 똑같은 운동을 했는데 숨이 차서 이전 똑같은 운동을 하지 못하고 이전과 같은 활동을 해도 더 피곤하다. 자, 심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 더불어 이제 심장이 좋지 못하면 심장은 어떻게 되냐면 혈액순환 보시면요. 자, 우리 몸으로 이제 심장에서 피를 보내죠. 피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로 가고 우심실에서 어디로 가냐면 폐로 가죠. 폐로 가서 이제 산소를 받아서 자심방으로 와서 자심실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온몸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심장하고 폐는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좋지 못하게 되면 폐 쪽에서 그 부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좋지 못할 때 폐가 받는 가장 큰 부담이 뭐냐면 폐에 물이 찬다는 거예요. 폐가 이제 축축해진다는 거, 촉촉이 아니라 축축해진다는 거죠. 폐 쪽에 들어온 혈액이 심장으로 잘 순환이 되지 못하고 일부가 여기 정체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수분 우려일 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기침을 하고, 왜냐하면 물이 찼으니까 색색거리고 호흡이 곤란한 증상이겠죠. 자, 그래서 폐의 어떤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런 증상이 하나 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심장의 순환이 좋지 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초 쪽에 혈액이 올라와서 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심장에서 원활하게 뿜어내지 못하니까 이쪽에 교통정체가 되겠죠. 그래서 말초 쪽에 부종이 됩니다. 발목, 다리 허벅지, 심지어는 배까지도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지방이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체중이 증가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중 분석을 했을 때 체내 수분이 과도하게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럴 때는 뭔가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유효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이전에 비해서 부쩍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 것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심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 증상이 언제 주로 나타나느냐? 야간에 많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순환이 됩니다. 심장에서 자연스럽게 피를 아래로 내보낼 수 있지만 누워 있게 되면 심장 쪽에 그리고 폐 쪽에 특히 수분이 우려이 더 되거든요. 그리고 누워 있게 되면 밤에 잠을 잘 때 심장으로 피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심장 기능의 어떤 소견이 그만큼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심장으로 피가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폐충혈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심장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운동시 호흡곤란이 있다가 누웠을 때 호흡곤란이 있고 그게 또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으로 가게 된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그럼 박민수 원장님, 박사님, 심장호 폐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혈액순환하고 말씀드렸는데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혈액순환을 잘한 첫 번째 보이던 첫 번째 절대 원칙은 몸의 근육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과 폐도 근육이에요. 심장 근육, 폐 근육. 자, 그래서 다른 개념을 붙인 게 있죠. 생존 근육이라고 하죠. 운동 근육이 있는가 하면 생존 근육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심장, 폐. 이게 삼키 근육. 그런 게 있죠. 호흡 근육.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백질 섭취와 그다음에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섞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대5로 한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강약 하시면 제일 좋아요. 이 강이라는 것도 너무 심하게 할 필요 없어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그게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으면 다음 운동을 하는 동력 자체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자기가 맥시멈으로 운동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강약하면서 가끔 한번 이렇게 맥시멈을 때려도 되지만 맥시멈으로 쭉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체력을 엘리트 체육인이 아닌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고역이 되죠. 강약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최대의 어떤 운동량이 한 6, 70%.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운동하시면 되냐면 숨이 헉헉거린다. 숨이 그래서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든 게 아니고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약간 헉헉거린다, 쌕쌕거린다. 그런 정도로 이제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플러스 알파에서 반드시 단백 섭취를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이제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디사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바디사인을 활용하는 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의 건강을 기록하고 체크하라. 자꾸 찍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젊은이들 셀카 되게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은 어떻게 찍자는 거죠? 건강 셀카를 찍자는 거죠. 건강 셀카. 그것도 내 몸을 아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과 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기록하고 찍어라. 의사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하라. 그리고 갑작스런 노화는 전조 증상, 그러니까 노화 증상의 바로미터다. 반드시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루 한번 내 몸과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리더님들한테 생각 중지 훈련을 가끔 하라고 하는데 내 몸 대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핸드폰 일단 끄고 시간은 뭐 10분, 20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아무래도 좀 조용한 시간이면 좋겠죠. 이른 아침이나 다른 사람이 다 잠든 밤. 그리고 맛이 연한 차나 가사가 없는 명상 음악이 곁들여지면 좀 더 깊은 내 몸의 내면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 하게 되면 가부좌세를 한 다음에 눈을 감고 자신과의 몸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눈을 감고 발끝까지 머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불편한 데 없니? 그 다음에 혀도 한번 내밀어 보시고 그 다음 얼굴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고 이렇게 내 몸과 대화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울을 한번 가지고 거울을 두고 이렇게 눈도 이렇게 한번 비춰보시고 혀도 한번 내밀어 보시고 피부도 이렇게 다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 몸에 대해서 또 수고했다는 말도 해주면 좋겠죠. 소중한 내 배 잘 지내니? 힘들지 않니? 손가락아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다. 아니면 눈을 이제 깜빡깜빡 해주시면서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저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도 눈도 좀 감았다 떴다 하면서 안구 자꾸 눈을 떴다 감았다 해주셔야 됩니다. 안구 저증을 해결하시려면 그렇게 해주시고 내 몸 스트레칭 하시면서 그 시간을 좀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몸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100% 에너지 다 써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몸에 에너지가 10% 정도 남아 있어야지 내 몸이 보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중지 훈련. 걱정을 줄여야 되죠. 걱정이 많은 사람은 에너지가 항상 이렇게 엠프티예요. 차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죠. 에너지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에너지가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충전을 시켜 주셔야 되죠. 활동량을 늘려 주셔야 되고요.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의 신체 활동을 준수하고 일주일에 3회 30분 이상은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자, 운동할 시간이 없다. 핑계입니다. 더불어 이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지금 바로 나가서 이렇게 하루에 뭐 7,000보라 내가 걷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중첩되어서 계속 있으면 자기 몸에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 아시잖아요.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이 그 집 유리창에 돌멩이 다 던진다고. 그러니까 건강도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의 건강이 깨어져 있으면 그 깨어져 있는 게 방치되고 자기를 갉아먹는 그렇지만 나중에 그게 아주 커질 수 있는 무서운 어떤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건강 문제라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라면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내 몸이 신호를 보내면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에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강의 듣는 우리 리더님들 너무 잘 아시고 계시지만 건강은 수단이 아니자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그거는 바로 건강입니다. 가족이나 일 못지않게 투자를 해야 될 게 건강이라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고이든 사연이 돕는 나의 건강검사. 이거 혈액검사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시간 날 때 말씀드릴 건데 항상 좀 목표를 더 원대하게 잡으십시오. 크게 이렇게 더 완벽하게 잡으십시오. 나는 이 OTPT 40만 안 넘으면 돼. 헤모글로빈 A1C 6.4만 안 넘으면 돼. 그게 아니라 OTPT 3 정도는 유지하자. 헤모글로빈 A1C 5.7 정도는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마다 아까 내 몸 대화도 했지만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하루 10분 동안 내 몸 일기를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전성기의 건강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가? 오늘도 마음 나이를 젊게 살려고 노력했는가? 오늘도 내 몸에 대한 투자를 하나라도 실천했는가? 다음을 삼가하며 범위를 실천하고 있는가? 부질없는 자책이나 남의 시선 때문에 자신을 폄하하거나 질책하지는 않는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가? 한 번 정도씩 내 몸에 보내는 일기를 써보시면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의 10%는 항상 자신에 의해 아껴두는가? 자신과 남을 해치는 민감한 성격을 둔감하게 만드는 생각 중지 훈련을 10분을 실천하는가? 위에 10%는 비우는 절식, 저염식, 천천히 먹기, 꼭꼭 씹기, 섬유질과 칼슘의 적절한 섭취를 실천하는가? 과거보다는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걱정보다는 현재를 통해 미래를 개척하려고 노력하는가? 오늘 하루 30분은 숨이 가쁘고 땀이 송골 맺히는 운동에 투자했는가? 이렇게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아침 건강 습관 굿모닝 루틴 하면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햇볕 받고 스트레칭 하면서 일어나고 물 한 잔 먹으면서 프로바이오틱 섭취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 보면서 혀도 내밀어 보고 웃기 연습.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딱 거울 보면서 좋은 표정을 지으면 하루가 굉장히 좋게 시작하거든요. 아, 이, 오 이렇게 하면서 좋은 표정으로 하루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워터, 프로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아침 식사에서 반드시 체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건강과 질병은 연속이고 건강이 나빠질 때 반드시 나타나는 징후와 증상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들으면 건강에 개선시키는 골든 타임으로 갈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바디 사인을 잘 벗고 듣는 사람이 100세 건강 시대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우리 리더님들은 이미 그 실천을 잘하고 계시는 길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강의 1시간 동안 들었으니까 자, 손 좀 털고 잼잼 해주시고요. 바위도 쭉 뻗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뻗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목 한번 돌리시고 하루 종일 수고한 내 몸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의 또 일과를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신 우리 리더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 힐링이 되는 실용적인 명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내 몸과 대화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요. 오늘 박사님 명강이 관련돼서 또 채팅창에 또 질문이 들어와 예, 질문 좀 있는데, 대답할게요. 네, 구강 부탁드립니다. 자결감 있는 분들은 이게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노화 과정으로 이제 보이기도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일 수도 있고요. 갑상선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검사를 다 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혀는 우리 몸에 있는 장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탈 건강 관리 잘했을 때
구강 자괴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스하고 수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어떤 채소나 야채 같은 것들 잘 드시고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해요. 혀가 굉장히 단백질하고 관련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들을 좀 잘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요즘 한 달에 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다래키가 생기는데요. 이거는 다래키 자주 생기는 걸 이제 면역력 저하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인생에서 그런 시기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최근에 뭔가 굉장히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뉴트리라이트 섭취 잘하시는 건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날씨가 또 불순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잠을 조금 더 잘 주무시도록 노력을 하시고, 뭔가 이제 하루에 휴식 시간을 조금 더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혀 뒤쪽 정맥, 보라색이 진한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드라져 가지고 있다는 게 압력이 뒤로 전달되는 거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를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컴퓨터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최근 아래턱에 면역이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이거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발생하고 자웅내 혹이 간혹 발생하여 식단도 바꾸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라든지 어떤 면역력의 어떤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긴 어떤 증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장 건강 관리 조금 잘 해보시고 자웅내 혹 같은 부분 혹이 간혹 발생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호르몬의 어떤 밸런스가 또 떨어진 부분이 있을 때 자웅내 혹이 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항산화 건강이라든지 호르몬 건강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 면역 케어법은 결국에 이제 만성염증을 관리하는 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는 어떤 루트를 잘 차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수면 부족, 스트레스, 과로. 그다음에 이 자가 면역 케어하기 위해서는 영양소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니까 적절한 운동과 그 식단, 항산화 영양소, 단백질, 오메가3 같은 영양 섭취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뭐 강의로도 이제 한 시간 동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좋게 하는 과정인데 만성염증을 줄이는 과정이다.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신경 쓰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대 여자입니다. 한쪽 겨드랑이 멍울이 만져지는데 컨디션에 따라 생겼다가 없었다 반복합니다. 예, 염증이나 혈액순환의 문제의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멍울이 생겼다가 안 없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유방의 어떤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되게 젊은 분이기는 하지만 조금 신경이 쓰이는 증상이니까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유방 초음파 같은 부분들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염증이나 혈액순환이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스트레칭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충제를 매년 먹을까 할까요? 유산균 잘 먹으면 유산균이 구충제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구충제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니까 구충제를 꾸준히 이제 드시고 계시는 분이면 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 5학년인데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이 질문까지 하고 오늘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 5학년인데 정상 심박수는 얼마인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워치 끼고 측정하고 있을 때 최고 높을 때 160까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장 맥박은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요. 어른보다 한 1.5배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신진대사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른도 우리가 보면 60에서 100회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게 너무 올라가 있다는 건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자극을 받았다는 것일 수 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높은 맥박은 좋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계속해서 높은 상태로 있다는 것도 아이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100에서 120세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요인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서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이의 정스 케어에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만 마지막으로 하고 할게요. 만성 신부전 사기 30대 여성 도움될 영양소가 있을까요? 30대 여성인데 만성 신부전 사기라고 한다면 원인이 아마 자가 면역성 질환이나
일형 당뇨병의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사기는 이제 굉장히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단백질은 조금 우리가 담당 주치하고 잘 상의해서 이제 섭취를 해야 되고요.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육이 중요하다고 하면 단백질을 레코멘드하는 주치도 있으니까 그건 담당 주치에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원인 질환이 뭐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원인 질환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만성신부전 사기라고 한 다음에 투석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영양소 섭취에 대해서도 옆에 계신 분이 조언을 했다가 이분이 약간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조언하신 분이 또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주치의와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수용성 비타민, 그러니까 항산화제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특별한 이제 치료 플랜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 영양소나 오메가3 같은 영양소를 레코멘드 하는 데 있어서 주치의하고 상의해 보시도록 이렇게 사려 깊게 제안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박사님 질의응답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내 몸의 SS 골든 바디 사인 관리법 적극적으로 내 몸과 대화하시고 솔루션 실천하셔서 100세, 120세 건강 시대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명강의와 친절한 질의응답 해주신 박민수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대강 봤으니까 다음에 강의를 할 때 이런 연관된 어떤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연결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힌트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밤, 행복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에 대한 설문이며 강의 안내 문자는 설문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세컨 밀레니얼을 위한 흥미있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리더님, 소비자분들 많이 초청해 주시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이 굉장히 더운데요. 오늘 시원한 밤, 여름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